나는 변화가 두렵고 새로운 일 하기가 두려워서 난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일을 하겠다면 혹은 퇴사를 앞두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오늘 영상에 드릴 이야기들을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정말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느낀 정보들이니 꼭 참고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잘 찾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는 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의 제가 혹은 저경력이었을 때 은근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 건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또 사람마다 생각도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단 질러버리는 경우도 많고 다 다르더라고요. 과거를 생각해 보더라도 저 경력이었을 때는 어떤 기준도 비교할 대상도 없고 실제 해본 경험도 없으니 부딪혀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고 확실히 서류나 반 운영 업무나 일처리 등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헷갈리다 보니 가끔은 일을 오히려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별로 한 건 없는데 시간은 몇 시간 이렇게 지나가 있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원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길 바라면서 수업 시간에 들었던 책이나 실습 때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담임이 되면 학부모님에게 술술 이야기하고 아이들 갈등이나 뭔 상황이 나도 척척 해결해주고 그런 다재다능한 담임이 되길 원했었기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담임에 부담감이 있었고 처음에 유치원 부담임으로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초임 때는 알바를 제외한 첫 직장 생활인 만큼 경력 많은 선생님이 거의 모신처럼 애들이나 현장 상황을 다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고 좀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고경력 선생님이라도 닮고 싶지 않은 점도 있었는데 그것도 한순간이지 매번 만나는 상사고 동료이다 보니 비슷해졌고 또 현장에서 그대로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스스로 그 모습을 느끼고 놀라기도 했어요. 저도 일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현장에서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불려가기도 했고 뭐 그랬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될 만한 컴플레인은 없었고 애들 진급시키거나 졸업도 잘 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혼란스럽거나 고민했던 저의 과거보다 좀 더 나은 선생님들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는 대부분의 경력이 어린이집 경력이 많기 때문에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에 주로 맞춰서 이야기 드리게 될 것이고 이건 옳고 그름의 이야기라기보다 정말 현장, 사회생활의 중점에 맞춰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 드리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주변 환경은 어떠한지, 이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지, 내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람은 느끼고 있는지 등등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서 요즘 고민 많으신 선생님들 또 초임 선생님과 저경련자 선생님들은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이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첫 해에 투담임이라면 성향이 맞든 안 맞든 배울 점만 확실히 배우자입니다. 이건 처음 이야기한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보통 어린이집은 저경련차이거나 초임일 경우엔 투담임이나 쓰리담임처럼 한 명 이상의 선생님과 같이 반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경력이 낮은 선생님과 높은 선생님을 함께 붙여주죠. 이때 나와 성향이 비슷한 선생님을 만나면 정말 땡큐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을 만날 가능성도 꽤 큽니다. 그래서 한 해에 나랑 맞는 선생님을 만나면 정말 수업이나 놀이하면서 웃고 또 그러다 보면 알아서 배려도 나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을 만나면 1년이 지옥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1년 꼭 참거나 퇴사하거나 둘 중 하나죠. 보통 배려가 중간만 가도 그럭저럭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크게 저경력자 선생님이 배움이 부족해서 이해도가 낮은 경우 아니면 고경력자 선생님이 스스로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화부터 내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적응력차 선생님은 고경력차 선생님이 애들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거나 도와주면 그걸 옆에서 도와주거나 빨리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저 바라보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참관 실습 때는 바라봐도 되지만 현장에 오는 순간은 일단 눈치껏 빨리빨리 움직이고 모르는 거 먼저 물어봐야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고경력차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또 적응력차 선생님은 대부분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당연한데 이때 고경력차 선생님의 태도가 실수하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선생님도 있는 반면에 앞뒤 상관없이 화부터 내거나 왜 모르는지 이해조차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거나 삐그덕거리면 배려의 배자도 보지 못한 채 1년을 힘들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보통 화부터 내는 선생님들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등 함께 지내면서 이런 점은 배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배우지 마시고 정말 좋은 부분만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서로 배려하고 한 해 동안 잘 지내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결국 한 해가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여기서 팁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 해에 같은 반 했던 선생님과 정말 너무 안 맞는다면 퇴사하시고 또는 그래도 난 일단은 버텨보겠다 하시면 2, 3년 차에는 자신이 같이 반을 맡고 싶은 선생님을 교사 상담 때 어필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같이 하고 싶은 선생님과 같은 반에 배정해 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고인물이 될 것이 아니라면 일 잘하는 선생님과 친해지기입니다. 이건 역시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전 일하는 곳과 친목 쌓는 곳 이 두 개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일 그만두는 거 아니고 끝까지 원장까지 할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초반에 일 잘하는 선생님을 찾아서 그분 옆에서 많이 보고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응여차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성장하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선생님을 만나면 친구 한 명은 더 만들 수 있어도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고 발전도 없는 채로 졸업 이후의 모습 그대로인 상태로 몇 년이 지나가게 되고 그렇게 경력은 많지만 일은 못하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나 여러 진행 혹은 갈등 상황이나 갈등 해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고 서류도 구멍이 많이 생기죠. 그렇게 대물림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한평생 지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차라리 이직이라도 하는 게 낫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도 호봉제이기 때문에 버티면 버티는 대로 경력이 올라가는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직급만 바뀌지 내가 배운 거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너무 맨날 야근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책이든 어디에서도 내 주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라는 말이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주변에 있고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그런 선생님, 그런 원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구나 수업 재료를 만들 땐 다음 해에도 쓸 수 있게 튼튼하게 만들고 깨끗이 사용하기입니다. 적응차일 땐 아이들이 놀고 나면 아무리 열심히 만든 거여도 아주 신나게 놀기 때문에 무조건 수리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때 다시 교구를 고치려고 하면 가뜩이나 서류할 시간도 없는데 시간도 뺏기는 것 같고 또 덜 튼튼하기 때문에 보완하기도 애매하고 또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금방 만들면 되는데 나중에 주제 돌아오면 다시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비슷한 주제는 또 돌아오고 놀이 확장을 하든 안 하든 언젠가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꼭 교구나 수업 재료를 한번 만들 땐 다음 해에도 쓸 수 있게 꼭 튼튼하게 만들어서 한번 놀이 후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살짝 보완해서 다음 해에 쓰면 이후에 수업 준비 시간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금방 놀이에 흥미를 잃기 때문에 꼭 주제별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교구를 오후 시간에 혹은 새로운 놀이 시작할 때 잠깐 꺼내주면 그날 하루는 또 정말 잘 놀이합니다. 네 번째는 일의 중요도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아이들, 학부모, 서류 및 수업 준비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을 먼저 돌보고 가르치고 다치지 않게 해야 하고 학부모에게 알림장이나 전화 등등 보고 드리는 거 위주로 먼저 해야 합니다. 아이들,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관계가 좋아야 퇴근 이후에도 괜한 걱정 없이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고 한 해 동안 자신이 맡은 바을 보더라도 신뢰가 쌓여야 이후에 혹여라도 아이 갈등 상황 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신뢰를 괜한 오해 없이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키즈노트를 마지막에 쓴다거나 서류를 하느라 전화를 퇴근 전에 한다거나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또 계속 일하다 보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무조건 아이들과 학부모 관련한 업무들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밖에 일지, 서류, 수업 준비를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발전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일에 대한 재미나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또는 하루하루 일이 버거워서 번아웃이 왔을 때 그리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는 이직 혹은 퇴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버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시간 낭비일 뿐 힘든 곳에서 버텨봤자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스스로만 힘들 뿐입니다. 스스로 발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나아가는 방향성이 나와 맞는지 생각해보고 배울 분도 정말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에 교사를 계속 하실 것이라면 배울 수 있는 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배워서 좋은 원장이 되시길 바라고 또 일에 대한 재미나 보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정말 이 일이 맞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일이 버거워서 번아웃이 왔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인생에서 쉬어야 할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가 인생의 정답은 아니듯 시야를 넓게 가져보는 기회를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특히 주의하고 싶은 말은 교사가 되는 순간 이상한 책임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고 저도 그래왔던 이상한 버릇 중 하나는 한 반을 맡게 되면 내가 아파도 애들 때문에 꾸역꾸역 나가거나 밀어날 정도로 참는 버릇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진 선생님들은 더 몸에 무리가 가기 전에 아이들이 아닌 나 자신 먼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러 주변 선생님들을 보아온 결과 한번 망가진 허리나 무릎들은 그만두어도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여러분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일한 선생님이든 원장이든 저경차이든 고경차이든 다 본인 앞길 당장 눈앞의 일 해결하느라 바쁘지 선생님들 몸 상태며 마음 상태며 인생이며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뼈 때리는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앞날을 잘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정말 만족하는 게 아니라면 진짜 솔직하게 퇴근 후에 책 읽으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이직을 준비하거나 부업을 하든지 창업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조금씩 나아지겠지 착각하면서 내 한 인생 바쳐서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 도전해볼 걸 하고 후회한 월급도 적은데 매번 10만원, 20만원 저축하면서 소비를 조절할 게 아니라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한시라도 빨리 소득 자체를 늘려야 하고 그것도 힘들다면 먼저 조금이라도 빨리 여러 기회를 만들어놔야 희망이 보입니다. 나중에 하다가 그 기회조차 못 잡고 자격증에 쩔쩔매서 눈물 머금고 힘들어하던 거 다시 찾아가고 맞아 원래 인생은 힘든 거였지 하면서 스스로 다독이는 미래라면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를 과거에 제가 알았다면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고 더 빨리 그리고 현명하게 제 인생을 꾸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현장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선생님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새롭게 인생을 준비해 나가실 분들은 앞으로 변화해 나갈 미래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